절세하고 탈세하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법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50%도 안 됩니다. 맨날 이제 계산기를 들고, 저는 항상 출장을 가도 이 계산기를 들고 다닙니다. 저가 어차피 하는 일이지만 이제 그 납세자분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대경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하고 탈세하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개인사업자들은 5월 달에 이제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맞게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법인사업자들 또한 3월 달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는 제가 매출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얼마라서 1년 동안 내가 사업을 활동을 하고 보니까 얼마가 남았습니다. 얼마가 남은 데에서 법에서 정한 세월에 맞게 해서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는 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매출이 얼마를 적용하고 경비를 얼마를 적용하고 법에서 정해가지고 넣을 거 빼고 놓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법에서 명백하게 안 된다 라고 한 걸 무리하게 넣었다 모르게, 그건 탈세입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절세란 개념은 법에서 모든 걸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걸 내가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판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소설이 있고 소소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경제 상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 취지를 A 조항을 바로 내 상황에는 적용을 못하지만 또 내 상황에 맞는 법 조항도 없다. 그러면 A 조항에 대한 입법 취지를 판단을 해서 내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럼 나중에 과세관청이랑 싸웠을 때는 불복을 해서 우리의 논리를 적용을 하고 걔네들 논리를 적용해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절세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의 요지가 이제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무대리인도 그쪽에다 동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에 대한 이제 반발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부분은 탈세가 아닌 절세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세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안다 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법의 크게 틀은 세법이지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법은 내국세입니다. 국세입니다.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그러면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국세 부분을 이제 주로 관리를 하세요. 대표적인 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취득세.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또 국세고. 우리나라 세법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50%도 안 됩니다. 종류가. 레저세, 교통세, 담배세, 무진하게 세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세무사님들은 이제 국세를 주로 전문으로 하시고요. 물론 지방세도 물론 하지만 지방세는 저희 주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그리고 세무사님들이라 해가지고 모든 세법을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정 시험을 봐서 그 자격을 갖춰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세법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저희도 책을 찾아야 되고 최신 예규라든지 판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세금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지세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바로 이제 응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세법을 다 한다. 그거는 조금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례로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이제 숫자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뭐 참고로 예를 들면은 저는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 결혼식에 제 하객 사진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주를 제가 받습니다. 맨날 이제 계산기를 들고, 저는 항상 출장을 가도 이 계산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부주 받는 거는 제가 받습니다. 니는 뭐 당연히 맨날 세금 갖고 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잘 못 드립니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5월달) 아마 5년 전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이제 남편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30일인데, 보통 사무실은 6월 이제 6시로 보통 마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 정리를 하고 한 7시쯤에 나가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를 안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이제 5월달 계속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을, 직원들 먼저 보내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힘들게 사정을 하셔서, 꼬박 제가 11시 55분에 신고서를 날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고,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최대한 절세를 해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 도와드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인연이 돼서 항상 이제 수시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오만 거 다 갖다 줍니다. 상추 땄다고 갖다 주고, 배추 땄다고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저가 어차피 하는 일이지만, 이제 그 납세자 분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